자,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르노 삼성 중형 세단 SM6인데요. 페이스리프트 거쳐서 새롭게 출시가 된 더 뉴 SM6입니다. 오늘도 역시 라스카도르 충성 라스카도르입니다. 청규랑 하고 있고, 쭌스 형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저희 또 쭌스 뒷자리 형 승차감만 얘기하겠습니다. 가장 궁금해하실 뒷좌석, 이 토션빔이 바뀌진 않았어요. 그래서 뒷좌석은 어떤지 오늘은 셋이 한번 리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해당 차량은 TC260, 네. 그러니까 XM3나 캡처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 새로운 SM6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. 그래서 예전 2.0 NA 엔진을 대체하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.3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, 변속기는 베틀라 7단, 그러니까 캡처나 XM3랑 동일한 파워트레인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차가 캡처나 XM3에 비해서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토크도 좀 잘 활성화되는 편이고,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뭐 가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데, 초반 가속은 비슷합니다. 그때 느꼈던 것 같이 좀 굼뜬,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은 가지고 있는데, 그 이후부터는 뭐 일상 영역 속도 쓰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 없는, 불편함은 없고, 일단은 기존 1.3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었던 XM3나 캡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미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, 얘는 뭐 딱히 그렇게 뭐 불만적인 부분은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세단이기 때문에 중형 세단이고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세팅은 괜찮지 않나. 네. 파워트레인은 예전 2.0에 비해서는 솔직히 2.0이 좀 답답한 느낌은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되고, 연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워트레인은 좀 괜찮고, 또 이 이상을 원할 때는 TC300 1.8 터보 엔진 그 파워트레인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좀 두 가지로 해준 거, 그 부분도 이번에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잘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승차감 가장 중요한, 토션빔은 토션빔이야. 근데 예전에 그 무슨 링크라고 했죠 형? 얘네 썼던 게? AM 링크. 그러니까 토션빔에다가 링크를 몇 개 더 달아서 분산시켜주는 뭐 그 방식인데, 그 링크를 빼버리고 토션빔인데 제일 가장 중요한 서스펜션 댐핑하고, 그 다음에 그 뭐죠 형? 그 청겨 그 뭐지? 하이드로 부시. 부싱. 그쪽에 업그레이드 보강을 통해서 승차감 쪽으로 좀 개선을 해준 그런 하드웨어가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, 어떤 것 같아? 일단은 SM6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은 유럽에서 탈리스만으로 판매가 되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거기는 토션빔이 아니거든요.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멀티링크로 나왔고, 한국만 유독 뭐 AM 링크라고 했지만 사실 토션빔 베이스였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, 소비자들이, 그리고 막상 타보니까 승차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토션빔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값을 찾아서 좀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근데 편해지지 않았어요? 네, 전 1열, 그 전에 그것도 1열에서는 괜찮았어.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. 제일 중요한 거 2열. 형 어때요? 일단 기존 것들은 너무 통통 튀어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진짜 이 루프와, 그러니까 헤드라이너와 머리가 부딪히는 일도 좀 있었는데, 그렇죠. 이 차도 지금 바뀐 토션빔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, 일단 감속적으로 굉장히 유들유들해지고 부들부들해진 느낌. 이제 중형 세단다워진. 뒤에도 이제 사람이 타서 큰 불만은 안 나오겠다. 토션빔이라고 해도 업그레이드는 잘 됐다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서킷 주행을 하고 지금 공도 주행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. 근데 서킷 주행을 할 때 느낌도 괜찮았어. 서킷 주행은 일단은 TC300 모델이었고, 지금 공도 주행하는 이 모델은 260 모델인데, 260 모델은 그냥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일상에서 참 그냥 시내 주행하기도 괜찮은 그런 모델이고, 사실 TC300 같은 경우는 223마력. 어떻게 보면은 높은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낮은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래도 이전 SM6 모델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TC300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SM6 1.6 터보 그걸 대체해서 좀 더 마력도 높아졌고, 지금 르노에서는 RS 르노 스포츠 모델들에 사용하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, 서킷 탈 때도 그렇지만 거긴 가변식 댐퍼니까
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또 댐핑도 조절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뭐 퍼포먼스나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TC300 그리고 일상 난 그냥 가족들하고 편하게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.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운 좀 포용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이점이 있고 또 이번 SM6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나머지는 거의 뭐 기존과 비슷한데 나는 아까 서킷 할 때 마음에 들었던 핸들링. 핸들링 괜찮았어요. 핸들 조향할 때 이 느낌이 괜찮더라고. 형 어땠어요? 나는 이게 토션 빔으로 바뀌고 가변 댐핑이 들어가면서 이 급격한 횡지를 받을 때 뒤가 살짝 미끄러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. 전륜인데도 불구하고 언더가 나서 제어하기가 속도가 줄어들고 뭐 트랙션을 아예 못 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도가 확 죽어버리는 경우 없이 뒤가 어느 정도 약간씩 날아가서 미끄러지는 느낌을 허용해 준다라는 것 자체는 출력을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다. 네. 그리고 청규는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SM6 기존에 탔던 모델들, 그러니까 2.0 자연흡기 모델, 2.6 터보, 디젤 차량까지 다 타본 결과로서는 좀 SM6 세팅 값들이 전체적으로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스포티한 매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TC260은 여전히 뭐 스포티한 매력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300 같은 경우는 뭐 스포티한 매력이 좀 살아나는 전체적인 주행적인 부분에서도 그 전에 SM6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출력에 대해서 좀 불만이셨던 분들,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은 각 대체할 만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적용된 건 바람직하다, 긍정적이다. 또 소비자가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준 것도 좋고,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르노 삼성이 잘 하고 있지 않나. 다른 모델들 나오는 것도. 자, SM6 외관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. 안녕하세요, 마요네즈입니다. 뭐 바뀐 거야? 일단 헤드램프 안쪽에 이게 매트릭스 LED 들어가면서 매트릭스 LED라는 거는 그 요즘 수입차에 들어가는 거 개별적으로 LED 돼 있어서 반대쪽에 차가 오거나 아니면 사물이 있을 때 그 방향 안 비추고 하는. 사물이나 보행자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비춰주고 마주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꺼주는데 15개 영역이 나눠져 있대요. 그래서 차가 이제 계속 지나갈 때까지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은 이제 능동적으로 라이트를 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전에 그 LED 퓨어라고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한, 그렇지.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한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이게 전 트림에 다 사양이 아니고 기본 트림에는 LED 퓨어가 기본이고 그리고 옵션으로 상위 트림에는 이 헤드램프, 똑똑한 더 헤드램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이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는 그대로 가는데 방향지등 들어올 때 이게 시퀀셜,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,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준 헤드램프에 대한 완성도를 올려줬다 정도라고 보면 될까? 완성도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트렌드에 좀 맞춰서 따라갔고, 지금 턴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입이 좀 최근에 트렌드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보면.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멋있어져 갖고 약간 조금 안에 보면 그것도 새겨놨더라고. LED 있어. 여기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해서 이런 디테일들도 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얘는 그릴 내부 이쪽에 이제 프리미에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그래픽 캡처 XM3 거기 들어갔던 그 패턴하고 비슷해진 것 같은데.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바뀐 것들을 보면 최대한 좀 합리적인 가격을 좀 지키는 선에서 시각적으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많이 가미를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. 사실은 이게 페이스리프트. 그렇지. 그리고 이 앞에 엠블럼은 레이더 이제 들어가서 레이더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픽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는 스마트 크루즈 정차까지 가능한 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면부에서 또 바뀐 부분이 있어? 여기 이제 크롬 라인 요 면은 이전에도 있었고 QM6에도 있고 지금 저쪽에 QM6가 있는데 저기에도 이 면은 들어갔었는데 요 라인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요. 위에 들어가는 크롬 라인 하나를 더 떼줘서 이게 다가 한 줄로. 한 줄로 다가.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와이드한 느낌 주는 그런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것도. 마찬가지로 요즘 주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트렌드를 이제 요즘 감성에 맞게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. 얼굴이잖아. 어차피 자동차는 전면이 그게 조금 더 윤곽이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들을 주고 있는 것 같고, 측면은 사실 뭐
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건들 부분이 거의 없는데 못 건드리지. 이거는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플랫폼 샤시를 좀 구조를 변경해야 되거나 도어 패널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그 쉽진 뭐 않아요.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즐겨 변화하는 그 방법이 휠 디자인.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휠 디자인. 그래서 휠 디자인 새롭게 하나 그려주고 사이즈는 18인치. SM6가 들어가는 가장 큰 사이즈가 18인치인가? 19인치 프리미에르. 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럼 현재 해당 차량 프리미에르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. 그리고 프리미에르 트림을 하면 19인치. 휠 디자인도 좀 다르고 그 파리 에펠탑 형상화. 그리고 타이어는 그 뭐 마제스티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아무래도 사람이 신발을 바꿔 신으면 뭐 어찌됐건 조금 새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니까 뭐 휠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크지 않아 보여도 자동차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분위기도 연출을 해주고 하니까 이번 SM6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가장 리어가 참 어떻게 보면은 BMW, 어떻게 보면 아우디.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폭스바겐 아테온 느낌도 나는 되게 세련되게 잘 다듬은 것 같아. 유럽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많이 가미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터치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요런 크롬 라인도 그렇고 이거 라인은 없었지. 원래는 없었지.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 쉐이프를 강조하는 라인을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요 라인도 하나 넣고 그다음 원래는 이제 턴 시그널이 여기 있었잖아요. 방향시등이.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전면하고 동일하게 시퀀셜 타입으로 가고 예전에도 이걸 보면 이 라인도 없었고 했지만 좀 입체적이었어 형태가. 근데 지금은 약간 플랫해지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요 그래픽을 바꿔가지고 조금은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나 램프가 점등됐을 때 이 그래픽에도 변화를 줘서 좀 더 세련된 느낌 다듬어주고 실제로 봤을 때도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. 이 뒤에서는 헤드램프도 그렇고 테일램프도 그렇고 특히나 테일램프는 주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뒤에 따라가는 운전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테일램프 하나만 바꿔도 사람이 눈화장만 바꿔도 얼굴이 확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좀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.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디테일도 좀 변화를 줘서 여기도 좀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변화 방식.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. 크게 다른 건 없네. 자, 그리고 실내도 몇 가지 변화를 줬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전에 가장 불만이었던 요거 진짜 잘한 거. 공조기.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한 번에 다 여기 통합됐던 게 아니라 따로 빼줘서 이거는 어쨌든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급적이면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고 조작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모니터에 다 통합하는 거는 물론 아이디어는 난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혁신을 위한 혁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. 특히나 요런 부분들 많이 손이 가는 부분들까지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어쨌든 접근하는데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.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차했을 때는 사실 큰 불편함은 없었어. 근데 운전할 때 이때 이러니까 그리고 스크린도 커졌대. 조금 9.3인치로 좀 더 커져서 보기에도 좋고 디자인도 요즘 들어가는 그 XM3나 캡처에 반영됐던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해준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를 저거를 한번 봐봐야 돼. 이거 후방 카메라나 이런 화질을 좀 한번 보자고. 이 부분은 뭐 이거 좀 아쉽다. 아쉽다.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 모니터가 이게 해상도가 꽤 좋은 편이고 상당히 조금 뭐랄까 글레어한 패널이라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많은데 요 화면이 렌즈의 화질이 못 따라주는 해상도가 못 따라주는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좀 적용되는 그 어라운드 뷰, 서라운드 뷰, 차량 주변 비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. 그건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. 그래서 어쨌든 화질에 대한 거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인 조작성이나 이런 데서는 공조기도 빼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도 나쁘지 커졌고 않을 것 같아요. 그래픽도 깔끔해졌고 이 정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계기판. 계기판은 이제 새롭게 캡처나 XM3에 들어갔던 풀 LCD 타입으로 10.25인치 스크린이 들어가서 요즘 느낌 나는 것 같아.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좀 구형이다 구식이다라고 그렇지. 생각을 해버리니까. 그러니까 바늘 아날로그 예전에 그거보다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변화도 하고 정보를 보여주거나 좀 더 화려하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요거 오토홀드 그러니까 이거를
나도 몰랐거든. 이거 나도 몰랐는데 그 전에도 전자식 파킹은 있었거든. 있었어. 근데 요게 오토홀드가 빠져 있는 건 몰랐어. 근데 오토홀드가 생겼어. 요게 이제 하위 모델에 다 들어가도 이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그래서 있겠지. 기존에는 이 오토홀드가 없으면 지금 사실 불편하잖아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예전에 좀 불편했던 이 공족이라든지 오토홀드 부분들, 좀 고객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넣어준 거는 괜찮은 것 같고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앰비언트 라이트. 지금 요즘 앰비언트 라이트를 옛날에는 이게 고급차에나 쓰던 건데 이제 중형 세단이나 심지어 소형 차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바뀐 건지 사람들이 눈이 높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게 들어가 있다. 4년 전에 SM6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세로로 해서 그리고 이 킬팅 라인 넣어갖고 그런 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소비자한테 선호가 좋았잖아.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영역을 확장시켜준. 그래서 중앙 센터 터널하고 여기 컵홀더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줘서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면 같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 재밌는. 설정할 수 있거나.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 수입차에서 아우디에서 많이 그러니까, 쓰는 그 라인인데 이런 거 깔끔하게 처리해준 것도 괜찮고 이런 인레이 같은 것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. 요거는 소재 마감재가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해. 그래서 지문도 잘 안 묻고 헤어라인이라서. 그리고 좀 만졌을 때 질감도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괜찮고 여기도 재밌더라고. 요거 올리면은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올려보자. 올리면 여기 이제 로고가 이렇게 SM6 여기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비춰져 갖고 충전이 된다는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프리미어는 이게 프리미어로 나온대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확인해서 이런 건 참 디테일 좋은 것 같아. 센스가 있어. 그다음에 요거 난 이게 이제 이전 모델은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기어 부츠가 이렇게 조금 가죽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가죽 부츠랑 요게 좀 기어 노브 자체가 좀 짧아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. 모양은 거의 유사한데 모양은 똑같은데. 요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여기가 조금 더 보기 좋게 바뀐 것 같긴 해. 여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흔히 아일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져 있잖아요. 그렇지, 중립적으로. 섬처럼. 요 부분을 아일랜드화를 잘 한 것 같아요.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물론 아주 화려하게 정리한 건 아니지만 딱 단정하게 그냥 이 차의 성격에 맞게. 이 외에는 물론 이제 이런 그 인테리어 마감 할 때 요 컬러들 프리메르에는 이제 뭐 카멜 브라운이 이제 또 들어갔다라. 카멜 컬러가 추가됐고 이런 데도 라인 스티치 라인 들어가는. 그것도 이제 그래픽이 좀 새로 추가된 것 같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플라스틱 소재라 자칫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위에 그냥 한번 이렇게 인쇄를 입혀가지고 어쨌든 이 차는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해도 가격 상승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는 르노 삼성이 예전부터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죽하고 플라스틱을 같이 혼합시키는데 복잡하지도 않고 깔끔하게, 그리고 라인 피팅 떨어지는 것도 이런 부분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불편했던 부분들 개선을 해주고 마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쓴 그 정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같은 모델들은 네. 그냥 되게 2천만 원대 중반부터 가격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제일 크다고 보고, TC300은 엔진이 갖고 있는 출력을 예상보다 훨씬 세다.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차를 탈 수 있다. 분명 세단이지만 승차감과 편안함을 위한 세단이지만 굉장히 스포티하게 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나는 좀 가성비를 따진다라면 260이 될 것 같고 300은 좀 더 퍼포먼스에 집중해서 타는 사람들한테는 생각 외로 또 즐거운 재미를 주지 않을까. 저는 장점? 뭐 느껴서 뭐 단점도 좋고 일단은 SM6에서 전 개인적인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서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디젤 파워트레인이었거든요. 개인적으로는. 근데 NA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, 그리고 가성비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차인데, 이번에는 1.3 가솔린 터보, 그리고 1.8 가솔린 터보, 그리고 LPE, 2.0 LPE 엔진,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고 이제 디젤이 사라졌어요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사항이 뭔가 하나 줄어든 느낌? 네,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옵션적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, 그리고 TC260 모델과 TC300, 그리고 지금 르노 삼성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LP 모델까지 해서 총 한 3가지를 다 한번 경험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느꼈고, 네. 나는
예전에도 참 르노 이 차량 SM6 이 차량 탔을 때도 이 핸들 조향이 마음에 들었거든. 이게 중형 세단인데 말을 잘 들어. 네.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의도하겠다면 그거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. 조향하는 대로. 근데 그 느낌을 이번 모델도 잘 살려준 거는 좋은 것 같고, 네. 이외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, 무엇보다 토션빔, 네. 이 화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잖아. 이 하드웨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갖고 뭐가 개선이 됐다 해도 몰라. 그렇잖아. 타보면 아는데 이 타봤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, 그리고 지금 준수 형도 그렇지만 2열에서 느끼는 승차감도 이제 꽤 포용 가능한, 네.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라고 보고, 뭐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260 지금 현재 모델, 그리고 좀 퍼포먼스, 예전에 출력에 대해서 좀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은 1.8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면 좀 만족스럽게 이번 모델은 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시승행사, 이제 서킷 돌고 이제 공도주행 잠깐 하고 있는 거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주된 요소들만 말씀을 드렸는데, 조만간 이 차량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타보고 자세한 거는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사.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 여러분. 자, 조만간 말씀한 대로 시승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 라스카도였습니다. 형 인사. 많은 시청 바래요. 감사합니다.